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실제 인물로 거론되는 미국인 로이 앤드류스는 1912년 울산의 장생포에 들러 귀신고래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남은 필름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남대문 일대를 돌아다니며 조선인들의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이 영상은 현실판 인디애나 존스가 만난 100년 전 한국인이라는 뉴스 제목으로 방송에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는 구한말 조선인들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1912년은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지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일제 식민지 초기 조선인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촬영자는 영상 중간중간에 자막 화면을 넣어서 서울에서 본 풍경들에 대한 느낌이나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여기에는 현대 한국인들이 보기에 불편한 내용들이 있어서인지 방송에서는 의도적으로 소개가 되지 않았고 영상의 순서 또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은 촬영자인 로이 앤드류스의 촬영 의도를 최대한 반영해서 순서에 맞게 재편집했고요. 그가 남긴 자막과 함께 그 당시에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의 시각에서 1912년 조선과 조선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영상 자막 외의 설명에는 다음 책들을 인용했습니다. 100년 역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계와 단절되어 있던 이 낯선 나라는 이제 일본의 조선 지방으로 빠르게 발전 중이다. 짧은 머리 스타일의 남성이 장난스럽게 웃고 있습니다. 수도인 서울은 고대와 현재가 뒤섞인 모습이다. 잘 지은 석조 건물과 흙과 풀로 지은 오두막들이 성 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 조선의 낙후한 모습, 그리고 새로운 지배자 일본의 발전된 문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얼룩이 조랑말에 짐을 싣고 있고 지게를 진 사람의 모습도 보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보이는데 저 학생만 아니었다면 이게 1912년 모습이 아니라 세종대왕 때의 장면이라고 해도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주 출입문인 남대문의 110년 전 모습입니다. 촬영자의 위치는 지금 숭례문 교차로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의 전차 또한 고대 도시 같은 서울의 모습과 대조되어 보였습니다. 당시 외국인들은 소달구지에 어울리는 도시에 전차가 다니는 모습을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외국인은 심지어 아직 잠에 취해 있는 조선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인력거와 수레를 끌고 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구한말에는 사람은 가마에 타고 짐은 지게로 날랐었는데요. 이제 인력거가 가마를 대신하고 수레가 지게보다 많은 짐을 나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여러 가지 물건을 등에 져서 나른다. 이 지게는 심지어 1700년 전에 중국 기록에도 나올 만큼 오래된 물건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물건인데요. 지게를 사용하면 최대 185kg까지도 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현대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지게로 물건을 나르는 노무자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호칭이 바로 지게꾼입니다. 말털로 만든 갓과 망거는 조선인들의 가장 큰 자존심이다. 외국인들은 조선을 모자의 나라라고도 불렀습니다. 모자의 종류가 많은 것을 특이하게 봤는데요. 그리고 상투도 아주 특이하게 생각했는데요. 투명한 모자 속에 아이리시 퍼그처럼 못생긴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볼 수 없었는데 식민지가 된 이후로 여성들이 자유롭게 다닐 뿐 아니라 이제는 여성의 참정권 문제를 토론하기도 한다. 이렇게 장옷을 써서 얼굴과 몸 전체를 가리고 외출을 하거나 가마 속에 숨어서 외출을 하던 조선 여성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장옷 대신에 양산을 쓰고 걷는 모습이 두루마기에 갓을 쓴 노인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훨씬 세련되게 보입니다. 개울과 도랑마다 남편의 옷을 빠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복은 흰색인데다 여러 겹을 껴입어서 이 빨래를 정말 많이 해야 됐는데요. 여성들의 주요하고도 고된 노동, 바로 빨래였습니다. 주택가 인근의 도락물은 깨끗하지도 않았고 비누나 세제도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두드려서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빨고 나면 말린 다음에 이렇게 다듬이질을 했고요. 다듬이질이 끝나면 빳빳하게 풀을 먹여야 비로소 이 빨래가 끝이 났습니다. 그 덕분에 집은 비록 지저분했지만 별다른 하는 일 없이 게으르기로 아주 유명했던 조선 남성들의 옷 하나만큼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길거리는 원래 넓게 만들어졌는데 가게들이 건물의 벽과 처마를 이용해 생겨나서 길이 좁아진 모양입니다. 가게들이 자꾸 커지면서 길은 더욱 좁아져서 간혹 짐을 실은 소나 수레가 마주치면 서로 지나갈 수가 없어서 길이 꽉 막혔다고 합니다. 더구나 자리를 못 잡은 상인은 이렇게 길바닥에 물건을 펼쳐놓고 팔기도 했는데 심지어 생선이나 고기도 이런 식으로 팔아서 비위생적으로 보였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자막에서는 서울의 청소부가 가망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거리가 더러웠거나 촬영자의 서울 산책이 즐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망태기 안에 오물이 좀 보이는데요. 서울의 악명은 이 보이는 오물보다 심각하게 코를 찌르는 악취였다고 합니다. 장날 풍경입니다. 촬영자의 위치로 볼 때 옛날 남대문 시장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쉬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켠에는 지게를 지고 나온 소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방지축 뛰어놀던 아이들을 모아놓고 맛있는 걸 나눠준 모양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얌전히 무언가를 먹고 있는데요. 촬영자는 이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무려 1분 동안이나 촬영했습니다. 아이들은 착하고 얌전히 먹고 나면 하나 더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겠죠. 아이들의 옷은 어른과 다르게 여러 가지 예쁜 색깔로 입혔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예전에 댕기머리를 하지 않고 짧게 잘랐는데요. 위생이나 청결상 더 좋아 보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줄을 지어 지나갑니다. 교복으로 입은 두루마기가 단정하고 아주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선생님들도 제복을 입고 있죠. 식민지 초기 공무원들은 모두 제복을 입었습니다. 야바위꾼이 길 한쪽에서 묘기를 선보입니다. 몸에 묶은 줄을 손을 쓰지 않고 푸는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줄 한쪽을 꼬마 아이가 잡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몸짓과 이야기로 사람들의 주의를 흩뜨리더니 하나 둘 셋 야! 줄을 풀고는 의기양양한 자세를 보입니다. 몰려든 구경꾼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찍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모습은 많이 개화된 모습이죠. 짧은 머리에 신식 모자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촬영자보다 키가 큰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요즘 사람들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소년들의 표정이 밝게 보이고 장난기가 느껴집니다. 사람이 3명이면 그중 2명의 얼굴에는 천연두 흉터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 밖의 농부와 노동자들은 일을 하는데 편하기 위해서 소매나 바지를 걷어 입기도 했습니다. 연료의 부족은 조선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길마다 땔감을 싣고 가는 행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한여름에도 난방을 하고 잠을 잤기 때문에 보통 수입의 4분의 1 정도를 연료비로 썼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민가 근처의 산들은 민둥산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막에는 오랫동안 부패한 조선 정부로 인해 퇴락한 민둥산에 일본이 숲 가꾸기 사업을 시작해서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선의 민둥산이 푸르게 변하기 시작한 건 한일 합방 이후 조선 총독부의 숲 가꾸기 사업과 더불어 난방용 석탄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면서부터였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행하여 식민지 통치 사정을 대내외에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외국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은 Goodbye 조선. 우리 눈에 네가 낯설었듯이 너희들 눈에도 우리가 낯설어 보였을 거라고 생각해 라며 끝을 맺습니다. 100년 역사였습니다.